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신살 단계별 해석 마지막 시간으로 유객과 화계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신살 마지막 시간으로 첫 영상에서 언급했던 12신살의 간법을 잠깐 복습을 하고 마지막 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12신살의 구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천과 후천이 동일한 환경의 신살의 구성을 하는 것과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는 신살의 구성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과 후천이 동일한 신살의 환경을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선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가 인목으로 인호술의 화운동을 하는 인자이고, 후천의 기준이 되는 일지오화도 역시 인호술의 화운동을 하는 구성으로 선천과 후천이 바로 화운동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살의 구조로 살펴보면 연지 인목은 지살이 되고, 월지 진토는 월살, 일지 오화는 장성, 시지 술토는 화계가 되어서 연월일시 구성이 지살로 시작하여 월살로 발전하고 장성으로 성취를 이루어 화계로 마무리하게 되는 천년의 기반이 성장 발전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살의 구성이 일관성을 가지게 되면은 이 사주의 구성은 청소년기가 바탕이 되어서 후반부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과 후천이 변화하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의 기준이 되는 연지오화는 인호술의 화운동을 하는 인자이고, 후천의 기준인 일지유금은 사유축의 금운동을 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선천의 화운동에서 후천의 시기에는 금운동으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신살의 구성으로 보면 연지 오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화는 장성이 되고, 월지 미토는 반화이 되고, 일지 유금은 유객이 되고, 시지 술토는 화계가 되어서 전반부인 연월의 시기에는 장성과 반환의 좋은 환경을 구성하지만 일과 시가 주재하는 중년과 말년의 시기에는 유객과 화계로 고초와 쇠퇴의 환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지를 기준으로 신살을 살펴보면 연지오화는 연살이 되고, 월지 미토는 월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이 되고, 시지술토는 반환이 되어서 연살로 시작하여 월살로 발전하고 유금으로 장성이 성취를 이루고 술토의 반환으로 명예를 쌓게 되는 천연기의 기반이 성장 발전하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 명주의 삶의 방향을 제시할 때 연지 오화의 환경보다는 일지 유금의 환경을 선택하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주 또한 오화의 환경과 유금의 환경을 놓고 자신의 의지로 유리한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주에서 신살을 살피고 사주의 기륭을 보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신사를 해석하는 방법과 의미를 복습하였고요. 이어서 유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객은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금국을 형성하는 사유축이면 자수가, 목국을 형성하는 해묘미이면 오화가, 수국을 형성하는 신자진이면 묘목이, 화국을 형성하는 인호술이면 유금이 되는 자오묘유가 바로 유객을 구성하는 지지의 글자들입니다. 유객의 작용을 살펴봅니다. 유객은 12운성의 사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노력과 고초를 겪으며 올랐던 정상에서 물러나서 겪게 되는 우울과 비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객은 재액, 핍박, 질병, 우울, 침체, 비관, 희생과 피할 수 없는 책임과 규제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유객의 합층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객은 망신과 천살과 삼합을 하여 망신과의 합은 육친으로 인한 희생의 이면에 희생으로 유산을 받는 득제의 의미가 있고요. 천살과의 합은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객이 연살과의 충은 유객은 사지이고 연살은 도화의 기운으로 탐닉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객은 성취후 세태 이상으로 사지로 가지 않도록 경솔함을 피하고 명예를 수성하는 것이 중요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화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계는 기준이 되는 연지와 일지가 수국을 형성하는 신자진이면 진토가, 화국을 형성하는 인노술이면 술토가, 금국을 형성하는 사유축이면 축토가, 목국을 형성하는 해묘미이면 미토가 되는 진술축미가 바로 화계를 구성하는 지지의 글자들입니다. 화계의 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계는 12운성의 묘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화려함을 덮는다는 의미처럼 장군이 큰 일을 마치고 낙향하여 유유자적하며 학문에 심취하는 상으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화계는 총명과 탐구, 예술성, 종교성, 고독과 순박, 소탈과 영감 등이 화계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계의 합충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화계는 지살과 장성과 합을 하는데요. 지살과의 합은 준비하여서 양지로 드러나는 상을 말하고, 장성과의 합은 음지에서 준비한 것이 후경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드러나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계는 월살과 충을 하는데요. 이것은 정신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월살이 망신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자중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계는 정신과 영감은 출중하나 현실적 활동과는 유리된 상태로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12운성의 묘지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지키는 수성이 필요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신살 단계별 해석 마지막 시간으로 유객과 화계를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객은 12운성의 사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장성의 위치에서 쇠퇴하여 겪을 수 있는 우울과 고충의 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객이 망신과의 합은 유객의 망신이 겹치는 고충이 될 수 있고, 천살과의 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연살과의 충은 도화의 탐닉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화계는 12운성의 묘지에 해당하는 신살로 은퇴 후에 명예를 지키는 수성의 덕을 의미하는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화계가 지살과의 합은 음지에서 준비된 것을 표출하는 기회를 만나는 것이 되고요. 장성과의 합은 후견의 엽지를 인정받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월살과의 충은 월살의 부정성이 표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운성과 이어서 12신살을 공부하였는데요. 12운성과 12신살은 12단계의 변화가 인과관계를 가지는 해석의 논리로 명칭이 가지는 의미보다는 각각의 단계에서 인과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상황을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주제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